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일반사회 김토끼 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소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기간제나 시간 강사를 구하실 때 자소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소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참고하는 용도로 제 자소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선생님들께서 경력이 있으신 선생님들과 경력이 없으신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력이 없으신 선생님들을 위한 제가 경제, 주문형 강좌, 시간 강사를 구했던 자소서를 가지고 와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력을 좀 시간 강사로 쌓고 나서 기간제 자리를 구했을 때 썼던 자소서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양쪽 자신이 더 필요하신 정보에 따라 원하는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계에 준비된 사원 김토끼쌤의 자소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경력 버전인 거 선생님들 확인해 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제가 구했던 주문형 강좌에 관련된 시간 강사 자리는요. 자소서 양식이 고정된 질문 4가지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자유 양식이라고 해서 원하는 식으로 쓰는 방식도 많은데 그 자유 양식은 기간제 버전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이번 자소서에서는 원하는 질문이 이렇게 4가지가 있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에는 보통 교직관이나 자신의 학생관을 남겨주고 또 경력이 없는 선생님들께서는 기존에 내가 이러한 경험을 했다라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대체해서 넣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체적인 약속과 내 앞으로의 계획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내용을 보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저의 교직관은 교사가 전문가로서 수업과 학생지도, 학교생활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전문직관입니다. 교사는 전공 지식, 교직에 관한 심오한 학문적 배경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수업을 반성적으로 되짚어 볼 수 있는 반성적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경제라는 과목에 대해서 더 이상 따분하고 어려운 과목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배움 중심 수업을 구상하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장점인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마인드는 아이들과의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진화력과 파악한 내용을 수업에 적용해내는 능력을 10분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과목보다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배우는 시간임에도 학생들은 경제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학습자의 흥미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조금 일찍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이를 수업 시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수업 내용을 재구성한다면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가득한 경제 시간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기소개라고 하면 그냥 제 장점은 뭐고요, 제 경험은 뭐고요 이런 것들 나열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자기소개에서 전에 우리가 이력서라는 것을 내잖아요. 그 이력서에 내 경험과 내 수상 경력, 내 자격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심사를 보신 선생님들이라면 내 그런 이력서만 보고도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에는 그 이력들을 하면서 내가 느낀 거, 성장한 거 이런 것들을 위주로 풀어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앞에 이제 교직관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 장점, 이 자기소개에 필요했던 내 장점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녹아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제 좋은 점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내가 조금 더 일찍 가겠다. 사실 시간 강사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만 딱 하고 집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기 위해서 시간 강사를 선택하신 선생님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따로 녹여낼 경험이라던 게 없다면 그럴 경우에는 내가 수업을 들어갔을 때 내가 혹은 이 학교에 붙었을 때 이런 것들만큼은 지키겠다 하는 사소하지만 되게 구체적이고 또 꼭 지킬 수 있을 법한 약속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꼭 5분 정도는 일찍 들어가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수업을 조금 더 준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이렇게 적은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지원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내가 비록 기간제 경험은 없더라도 학부생 시절에 있었던 경험이라든지 교생 시절에 있었던 경험을 10분 활용해서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녹였는지 한번 글을 보시면요. 저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수업에 대해서 학부 시절부터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융합교육 축전이나 다양한 대회에 참가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은 결코 교사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넣은 이유는 이제 제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열정은 넘치지만 사실 현장에서 어떻게 다른지 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겸손함을 붙여주는 한 문장이 되겠죠. 이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고민들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 수업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경험을 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인데요. 제가 경험이 없지만 이 경험을 이 학교에서 쌓고 싶다라는 그런 동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학생들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흥미,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수업을 재구성하겠습니다. 이건 앞에서 말했던 내용과 일관성을 보이는 문장이죠. 수업 시간에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개별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고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경제를 왜 배워야 하는지 깨닫게 도와주고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가진 잠재력은 무한하며 학생들의 가능성을 알아봐주고 이를 최대한 이끌어주는 것은 교사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제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시간 강사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은 것이죠.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당시에 이제 1차 시험을 2번이나 합격했었고 2차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배웠던 교육적 지식들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꿈과 끼를 살려주는 수업 같은 것, 교과통합 진로교육 같은 것은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었던 그 해의 교육 트렌드였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해당 과목의 특장점에 대해서 적으라고 하였는데요. 꼭 학교에서 있었던 경험이 아니더라도 이제 내가 학원에서 했던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던가 학교에서 교육봉사 또는 멘토링 경험 같은 것들을 여기에 녹여주시면 이제 기간제 경력이 없는 선생님들이 쓰기에 좋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동안 더 나아가서 4년간의 학교 생활 동안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재밌었던 과목이 바로 경제였습니다. 저는 경제 지원자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학교에서는 경제 과목이 따로 개설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던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른 과목보다 경제를 훨씬 더 많이 공부했고 동기들에게도 많이 가르쳐보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경제를 어려워하던 과거에 제가 있었기에 설명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지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었고 더 쉬운 방식을 고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실제 제 진심이었는데요. 서울대생은 왜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을 가르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로 어려워했고 잘 못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또 더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주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제 장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최대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경제 과목에는 그래프가 많이 나옵니다. 수학 역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에 경제를 배우는 데 있어서 특히 문과 학생들이 그래프를 이해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수학학원에서 알바를 하면서 수식과 기호에 굉장히 많이 친해졌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10분 활용해 수업한다면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비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학교에 잘 나오지 않던 고등학생 예지와의 멘토링에서는 학생에 대한 관심과 인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수학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도 여기 녹아 있고요. 또 경제와 수학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활용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경험이 없으실 때 나 이런 아르바이트 경험을 써도 되나? 하면서 그 이력란에다가 경력을 고민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학원 알바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거기에 작성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냥 이력서란에 경력을 아예 빈칸으로 두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싶어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수학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을 썼고요. 이걸 실제로 경제 과목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자소서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연결고리를 지어서 적으시면 오히려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고, 또 잘만 녹이게 된다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서비스직 알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평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던 부분이, 제가 학교에서 경험이 전혀 없는 첫 번째로 시간 강사를 구하는 시기였는데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나 같은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안 뽑겠다는 말인가? 하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 관련 업무 경험을 제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시면요. 평가 역시 과정 중심 평가인 수행 평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저는 한국교원대학교가 주최한 2016 융합교육축전에서 원자력 발전소라는 사회적 주제를 가지고 정치, 사회, 경제, 법, 지리, 물리, 환경, 기술 과정을 통합한 스팀 교육과정 단원을 개발하고 직접 제작한 교과서를 바탕으로 대전에 있는 중학교에서 수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행평가를 적용해보고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만든 경험이 있는데요. 포트폴리오는 일정 기간 학생의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누적적인 작품집으로서 학생들에게 맞는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평가 방식입니다.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의 일체화를 강조하고 있는 현장인 만큼 수행평가를 실시하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의 활동이 곧 수행평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미리 공지하고 평가 기준에 대해 충분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평가 기준을 공유하고 학생들이 평가 기준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때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는 월등히 높아집니다. 수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수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동료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저처럼 대회를 나갔던 경험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런 것들, 학교에서 했던 경험, 대학교에서 했던 경험들을 충분히 녹여주시면 좋고요. 이런 것도 정말 특별한 경험 아니에요? 전 이런 경험도 없을 때 이런 것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2차 준비를 하면 알 수도 있고 또 교육에 조금 관심이 있다면 그 해의 트렌드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것은 교육과정 수업평가의 일체화, 교수평기 일체화가 되게 많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론적으로 배운 지식들을 실제로 이 시간 강사 수업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됩니다. 저는 시간 강사로 뽑히게 된다면 수업은 이렇게 할 것이고 이 수업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경험이 없다면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도록 작성을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내가 직접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말과 같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을수록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어도 충분히 계획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우실 때 경험이 없으신 선생님들께서 너무 추상적으로 쓰게 되시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면접책을 보면서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거나 좀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셔서 구체적으로 세우는 게 가장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자리에 합격을 해서 수행평가와 시험 문제를 냈어야 했고요. 집회평가 문제와 수행평가를 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경험이 없어도 충분히 자소서를 쓸 수 있다라는 느낌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자유양식으로 기간제 자소서를 제가 중학교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자소서 한 개만 잘 써놓으셔도 여러 학교에 지원하실 수 있고요. 되게 질문을 조금씩만 바꿔가지고 만들어서 되게 재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제대로 쓰셔서 여러 군데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